예, 안녕하세요. 아주대행정학과의 배성석 교수입니다. 수업 시간에 GIS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그 GIS와 R 혹은 GIS와 파이썬이 이렇게 합쳐지면은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잠깐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개별 공시지가를 그 렉처 노트 0이라고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개별 그 표준 공시지가 있죠? 표준 공시지가를 그 웹상에 그 GIS 상에 띄워가지고 어디가 이제 집값이 그 땅값이 그 표준 공시지가가 높은지 그거를 이제 한번 보는 걸 했었어요. 그거를 하면서 이제 목적은 뭐냐면은 열지도나 그런 그 단계별 지도 이런 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그 가격 차이, 집과의 땅의 가격 차이를 색깔로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전 단계가 뭐냐면은 그 주소, 그러니까는 개별 공시지가의 이제 주소를 좌표로 X축, Y축, 다시 말해서 X축은 longitude, Y축은 latitude인데 그 주소를 X축과 Y축으로 바꾸는 게 그 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서 했던 게 바로 그 작업들이에요. 작업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실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카카오에서 API 키를 발급받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API 키를 받아오는 것은 구글에 가가지고 카카오 레스트 API 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받아오는지 이게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따라해서 그 카카오의 API 키를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 API 키, 그 주소를 좌표로 바꾸는 API 키는 V월드에서도 이제 그 신청할 수 있어요. V월드 이렇게 가보시면은 V월드 있거든요. 여기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가보면은 그 API 키 발급의 API 키의 발급에 관한 게 또 여기 있습니다. 오픈 API. 그래서 여기에서 그 API 키를 받아도 되고 카카오에서 API 키를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수업 시간에는 이제 카카오에 있는 API 키를 받아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 수업 시간에 했죠. 그리고 이제 앞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실제로 R 코드 실행시키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2호 학번들 같은 경우 AJ412 S2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패키지를 사용했었는데, 그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패키지가 이제 더 내가 추가를 하게 생기다 보니까는 AJ412 S2 어느 순간부터 그 그 끝에 이제 이자 붙이는 게 그 타이핑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AJ412S를 완전히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AJ412S2의 그 코드를 전부 다 이쪽으로 이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겠지만은 요 라이브러리 AJ412S2를 이제 설치를 해주기 바라요.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AJ412S2 설치하는 방법은 DV tools install GitHub 이렇게 하시고요. SSBAG, AJ 살리 S 이렇게 하시고 force는 T 요거를 꼭 붙여주세요. force는 T 이렇게 하게 되면은 AJ 살리 S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했다고 가정하고 2호학번들은 2, 3이나 2호학번들은 이렇게 설치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패키지를 불러오는 명령문 한꺼번에 해서 패키지를 이제 불러왔습니다. 그 패키지를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카카오에 가셔가지고 API 키를 받아보세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API 키를 넣으시면 됩니다. 324, A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숫자하고 문자가 조합이 돼 있는 그런 키죠. 요거를 이제 여기다 이제 카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PI 키. 다음에 이제 그 성남시 개별 공시지가 그 파일을 로딩을 할게요. 그래서 로딩을 해가지고 요,
그 AJ412 S에 보면은요, files20이라는 그 명령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팝업 창이 뜨거든요. 이 팝업 창에서 그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불러왔죠. 데이터를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뭐 명령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불러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팁을 형태거든요. 팁을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 그 정상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DF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바꿔주는 그러한 작업을 해주고요. 그런 걸 한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주소하고 지번하고 합쳐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요, 그 데이터인데요. 지번하고 요 주소죠. 그 주소명하고 이건 지번이에요.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실질적인 그 우리가 좌표를 받아오는데 필요한 주소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은종동 999-9 요걸 합쳐야 되는데 어 그래서 이제 지번이 똑같은 것들이 있죠. 뭐 이거 지번이 똑같은 것들은 이제 주소가 똑같겠죠. 예, 근데 이것을 그래서 이제 별 탈 없이 가져오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중간에 쭉 보다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7월 28일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거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번이 7-7-24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엑셀이 자동으로 이거를 7월 24일로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안쓰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치 3-49, 3-49인데 3-49 이렇게 하면은 인식을 그대로 인식을 하면 좋은데 엑셀이 이거를 또 자동으로 3을 마치로 바꿔요. 이걸 날짜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마치 다시 49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가 있고 에이프럴이 있고 제뉴얼이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에이프럴은 4-39 이런 걸로 이제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근데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예, 어려울 건 없고 자 그러면 한꺼번에 이제 바꿔봅시다. 예,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런 희한한 날짜들 같은 경우, 이런 지번 같은 경우에는 속과 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그, 지식산업센터,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거는 지식산업센터인데, 지식산업센터가 왜 공신률이 나는가, 그거를 이제 분석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디에 있냐, 성남시 같은 경우 어디에 있냐면은, 중원구 상대원동에 주로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모든 데이터를 다 다룰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만 좀 더 이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서 DF에서 뭐를 이제 뽑아낼 거냐면은 지금 필터 명령문을 사용해 가지고 필터해 가지고 GREPL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게 이제 BJD NM, 그러니까는 주소명이죠. 주소명에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것만 이제 뽑아내는 거죠. 데이터를. 그걸 뽑아낸 다음에 new df라는 걸로, new df라는 새로운 df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요 주소부터 먼저 뽑아내냐면요. 지금 실제 데이터가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 개수가 34만 개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이 34만 개의 그 집원의 주소의 좌표를 찾는다 하면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한두 시간 정도 계속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우리가 이제 보려고 했던 게 지식산업센터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대부분 몰려 있는 상대 원동만 일단 뽑아내서 UDF로 저장을 하고 요것만 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소를 이제 찾아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해서 뽑아내면은 그러면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UDF 이제 저장이 됐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땅값이 어떤 식으로 분포했느냐 보면은 지금 한 3만 개 정도 있죠. UDF에 3만 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쓸모없는 거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 운동 데이터를 뽑아냈고, 그런 다음에 월, 마치, 제니얼이 뭐 이런 거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원래 숫자로 이제 바꿀 거고요. 요게 이제 픽스 지번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몬스 맵 요거하고 픽스 지번하고 같이 연동되는 겁니다. 요걸 한꺼번에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포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포문을 작성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그 집원의 그러니까 주소가 마치 에이프럴 뭐 그런 게 붙어 있으면 그 숫자로 바꾸도록 요게 하는 R 코드를 이제 실행시켰습니다. 이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잠깐 중지시켜 놓을게요. 예. 그래서 이제 마치 에이프럴 이런 거 없앴고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봐서 알겠지만은 3월 5일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이게 에이프럴만 붙이는 게 아니고 날짜 형태로 된 거 있거든요. 이것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R 코드로 작성을 해가지고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원에 있는 거를 요거를 전부 다 바꾸도록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쉽게 이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그 주소 이름하고 그리고 뉴디에프에 있는 주소 이름하고 뉴디에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주소 이름하고 집원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합치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합치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주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NewDF에 addr이라는 주소를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요 페이스트가 요거 두 개의, 두 개의, 그러니까 주소하고 집어를 합쳐가지고 addr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어드레스를 만든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 newdf에다가 뭘 만드냐면은 latitude, longitude라는 걸 만듭니다. x좌표, y좌표. 요거 x좌표, y좌표고요. long이 x고 lat가 y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게 보시면 newdf에 latitude, 이걸 안 만들었군요. 아직 latitude, longitude를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소 가 있죠. 뉴디에프에 보면은 ADDR 있죠. 요 주소를 카카오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에서 이 좌표를 주겠죠. 그 좌표를 받아가지고 여기에다 기록하는 그러한 코드를 여기다 이제 이게 작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포문서부터 이걸 잘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이고요. 중간에 이제 에러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에러가 나면은 그냥 NA를 할당하고 다음 주소의 좌표를 찾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내가 이제 그 16학번 그 수업 시간에서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고 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시킬게요. 3만 개니까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내가 이제 잠깐 정지시켜 놓을게요. 인자값이 NA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다시 한번 해가지고, 실행해서, 1서부터 N, 이게 이제 여기서 에러가 났군요. 예, no new df죠. new df 이렇게 하고, 이것을 new and no 하면서 몇 개죠? 3900이죠. 요거를 n이라고 합시다. 예, 그래서 n을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네, 지금 여기 이제 화면이 그 좌표를 찾아오는 게 보이죠? 잠깐 꺼놓고 있겠습니다. 예, 드디어 끝났습니다. 예, 3만 개 하는데 걸린 시간은 30분이 살짝 좀 넘었네요. 예. 진짜 엄청나네. 일단은 이거를 가지고 성남시 중원구 개별 공시지가 2라고 할게요. 수업 시간에 한 거는 그냥 놔두고 요거를 이제 다시 저장해서 이제 성남시 중원구 개별 공시지가 2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예. 예, 지금 이거 방금 전에 만든 그 파일입니다. 쭉 보면은, 예,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미싱 데이터로 처리된 것도 있네요. 예, 이거 좌표를 찾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은 미싱 데이터로 된 것도 있으니까는, 네, 그래서 NA가 꽤 몇 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게 한 개 그래도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sum is NA가 몇 개일까? 해가지고, new df 해가지고, addr. 이렇게 하게 되면은, sum is NA, new df, addr에서, 분명히 미싱 데이터가 있었는데, 없다고 나왔네요. 예. 음, latitude, laty를 봐야겠군요. 예. laty, 해가지고, 몇 개인가, 예. 몇 개냐,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sum is NA. 그래서 괄호를 하나 더 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보면은 3255개가 미싱 데이터로 처리됐습니다. 주소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죠. 그러면은 미싱 데이터는 NA로 new df 해가지고 conf 21 있죠. complete cases 명령문. 그래서 이거를 미싱 데이터 제거하는 거죠. 이거 미싱 데이터 제거하고 이걸로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동일한 파일이 있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을 성남중앙고 개별 공시지가 3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장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어디 이제 주소를 알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이게 이제 카카오 맵을 해놓고, 여기 맥도날드 있죠? 맥도날드 주소가 어떻게 될까? 이거 아주 대근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여기서 지번도 이게 이제 그, 도로명 주소하고 지번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음, 그, R에서 지오 코드로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만들어야 돼요. 이게 좀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좌표를 알고 싶으면은 이거를 이제 지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천동 180-1. 요거는 제가 이제 테스트 삼아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요거는 아주대 캠퍼스 플라자 쪽 주소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df2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어드레스가 있는데 어드레스에는 이 두 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두 개가 예, 두 개가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기에 에러가 난 이유가요. 데이터가 두 개가 있으면은 C, 컴바인이라는 걸 앞에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ADDR, C 이렇게 하고, 주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러니까 좌표가 궁금한 거 이렇게 적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그 다음에 지오코드 카카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ADDR, 여기서 첫 번째 좌표, 그리고 두 번째 좌표, ADDR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좌표를 이렇게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코드 카카오라는 거는 제가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앞에 카카오 API, 요 카카오 API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는 주소를 문자로 해가지고 따옴표를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좌표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좌표를 만든 걸 가지고 열지도라든가 단계지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